35번 문제는 조합 문제입니다. 조합은 뭐 풀어가면 할게요. 그죠? 조합 내용은 요약이 잘 되어 있지만 이거는 문제 풀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은 뭐 6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35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여기 들리는 거야. 국공유지를 포함한. 공교롭게도 뒤에 있는 내용은 맞잖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숫자를 틀리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거기에 하나, 과거에 10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아주 야비하게 나온 지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동그라미 했어요. 요거를 또는으로 바꿔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열받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문 나오고 막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아는 분들이. 해가지고 답이 없다고, 답이. 나중에 보니까 답이 없기는 있는데 설마 숫자만 외웠지. 와, 또는까지는 안 보게 된 거라는 얘기죠. 그때부터 또 우리가 또 상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엔드의 개념이라는 것. 하여튼 1번은 뒤에 거 맞지만 국공유지도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2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난 다음 정관 기재 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인가받는 게 아니죠. 신고사항은 딱 두 개요. 지금 이것과 뭐 있었죠? 공고 방법 변경입니다. 공고 방법 변경 딱 두 가지만 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가. 그러니까 신고사항 두 개만 알면 되겠죠. 3번 대의원회는 개발계획 개 동그라미 하세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다? 원래는요, 대의원회를 왜 만듭니까? 왜 조직해요? 총회 할 일을 대행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총회는요, 1000명이에요. 2000명이에요. 모여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은 한마디씩만 말해서 1000마디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합장 이사 감사는 어떤 일에 나온 결론에 대한 집행기관이고, 이렇게 하자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합이 하든 대의원이 해주고, 이양 결론이 나오면 그거를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임원이 한다. 임원은 집행기관이고, 대의원은 총회 할 일을 대행해서 하는 뭐라고요? 대행기관이에요, 대행기관. 그런데 총회의 할 일 중에서 전부 다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큼은 대행할 수가 없다. 이거는 무조건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 뭐죠? 정, 환, 개, 해, 임, 요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안정환이 해임 됐다. 아시겠죠? 정관. 짧게 정관. 그 다음에 한지계획, 개발계획, 해임. 그러니까 해임 됐다. 돼. 임원. 됐죠? 네. 그러니까 요 글자 들어가는 거, 요것만 뭐라고요? 대행할 수가 없고, 요것만 대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김에 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자, 4번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성고 받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을 맞아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뭘로 바꿔줘야 돼요? 임원. 그러니까 4번 임원으로 된 자가, 아시겠죠? 임원의 결격 사유지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줄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5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원 특도 시군구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맞죠? 요걸 좀 더 보완하면 이때 위탁해서 수수료 발생한다면 얼마? 그 금액의 4%. 개발 정비 4%까지 해주면 좋겠죠. 따라합니다. 개발 정비 4%. 그 다음에 36번
수용 사용 방식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1번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시행자는 이거죠. 시행자는 채권에 뭘 작성해서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 승인받습니까? 일단은 지정권자의 뭘 받아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할 때 여기도 말하면 지정권자만 뺀 것이죠. 지정권자가 시행자는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승인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정권자를 제외한 이게 나와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뭐라고요? 채권은 누구든 전부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것도 여기 지정권자가 제외한 얘기는요. 지정권자가 여기죠.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승인받을 때 안 받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받는 말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발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승인받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승인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발행하는 건 누구든지 다 발행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거 주의해서 봐주세요. 그 1번은 틀렸죠. 발행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2번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청사 용지를 지자체에게 무조건 행정청, 공공기관 나오면 이것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안 해요. 무슨 뭡니까? 지들끼리 그냥 싸바 뭡니까? 흥정해서 하는 뭐라고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의무적이니까 할 수 있다. 원래 원칙은 뭔데? 원칙은 경쟁입찰인데 예외적 두 개죠. 뭐죠? 추천 방식 또는 수의계약. 근데 추천 방식만 알자. 공주, 단추. 공주, 단, 추첨. 나머지는 수의계약. 3번.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토지 등을 수용사용. 일단 저를 보세요. 동의받아 수용사용인데 수용사용 시에 동의받아. 이 동의 요건이 뭐죠?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 다시 한번 시작.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인데 이럴 때 누구만 동의 거치죠? 행정청이 아닌 민간 시행자만. 행정청도 아니고 공공도 아닌 민간 시행자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받지 않아요. 민간 시행자만. 민간. 그래서 민간 시행자만 동의받는다는 것. 요약집 65페이지 수용사용 방식이 있어서 쌍가루 1번에 동그라미 2번. 그죠? 민간 시행. 물론 조합은 없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험장 갈 때만 면적 3번 숫자만 이용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동의받는 거는 민간인만 맞는구나. 공공은 안 맞는구나. 까지 알고 가야 됩니다. 4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 작성에 항상 강조했죠.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계획서 계획을 작성하면 들어보세요. 뭔데 그래? 계획을 작성하면 누구에게 주는 겁니다. 계획 작성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지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는 게 아닙니다. 이 지문은 여러 번 내가 냈어요. 또 여러 번 잘 나옵니다, 시험에. 이미 저를 보세요. 공급하기 벌써 옛날 전부터 승인받아서 다 받았어요.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획, 어떻게 내가 공급할 것인가 계획을 또 승인받으러 가면 그럼 승인 안 떨어지면 공급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요거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계획서만 내면 된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이때 토지 소유자는 공공이요? 민간이요? 민간. 공공과 민간. 들어보세요. 끝에 와요, 끝에. 선수금 할 때 만약에 공공이면 소유권 확보가 10% 이상이 되죠. 그때는 아까처럼 공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국가든 지자체든 아니면 토지고 이렇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지만 민간 시행자, 토지 소유자는 민간 시행자는 뭡니까? 일단은 소유하고 나중에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죠. 그러니까 뒤에 거 20%가 틀린 겁니다.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그래서 5번 할 때 공공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비교해서. 37번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입니다.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원형지 개발하지 않고 뭐만 합니까? 기반시설 등등만 설치해주고 나머지는 건들지 않고 판매합니다. 누가 삽니까? 주로 공공 등등이 파는 거예요. 공장 부지, 학교 부지인 경우에만 빼놓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공끼리니까 수의계약이라면 공장 부지, 학교 부지일 때만 경쟁 입찰이고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 가서는 수의계약 요거죠. 그죠? 그러면 1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으로 한다? 아니죠.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쉽게 말하면 기반시설 등등의 공사비 틀렸죠. 2번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는 공사 완료 공고 공사가 끝난 다음은 공고 완료부터는 5년 이내 맞아요? 5년 이내 맞아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맞는데 요때 국가나 지자체는 항상 뭔가 지 맘대로 5년 이내 10년 이내 적응해 안 해?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오늘 샀다가 내일 팔다 항상 강조합니다. 국토법이건 개발법이건 무슨 법이건 간에 국가 지자체는 항상 나온 원칙과 무조건 반대. 아시겠죠? 무조건 내 맘대로 동의받아라. 안 맞는데. 소유권 확보해라. 안 맞는데. 감리 지정해라. 안 지정한대. 아시겠죠? 무조건 반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는데 지자체는 할 수가 있다 해야 되겠죠? 틀렸죠? 3번 원형지는 면적의 원형지 몇 글자?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틀렸죠? 4번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요겁니다. 지정권자의 승인받은 경우 개발법은요 지정권자가 짱이야. 대빵에 승인받으면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정권자의 승인받으면은 할 수 있다. 지정권자의 승인받은 경우는 무조건 10년 이내 5년 이내 할 수 있다. 왜? 원래 안 되지만 승인이 뭡니까? 5년 이내 팔아도 돼? 10년 이내 해도 돼? 라고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때는 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이죠. 5번 원형지를 공장부지 또 있죠. 학교부지 공장부지 학교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그죠. 공공은 당연히 1대1 수의계약인데 얘는 뭡니까? 바로 경쟁 입찰. 틀렸죠. 근데 경쟁 입찰이지만은 2번 이상 유찰될 때 그때 한해서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38번 환지 방식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지 방식 옳은 것 1번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지정권자인가 받으라. 여러분들 아무리 시행 없어도 우리가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해서 얘는 인가 받는다 그랬죠? 인가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환지 계획은 행정청이 시행할 때도 작성해야 되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시행할 때도 작성하는 건 의무적입니다. 하지만 인가 받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 인가권자가 얘기했었죠. 지정권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특도 시, 군, 구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인권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라 했죠. 그죠? 지정권자가 아닌데 이때도 자 환지 계획 작성은 누구나 다 하지만
인가받는 것은 누구만 합니까? 비행정청만 특도시군구에 인가받고 행정청은 인가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지문 보시면 1번에 사업시행자가 하면 안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중에서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지정권자가 아니고 특도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인가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지계획은 말 그대로 땅 주는 계획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최고의 우리. 근데 돈 주는 청산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는 계획은 없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물론 정확히 말하면은 물론 요약집 있는 걸로 체킹을 하시면 요약집 71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7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쌍가리 6번의 밑에 까맣게 네모 알아두기 보시면은 거기에 4번이에요. 4번 줄 끈 거. 그렇죠? 인가받지 않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냥 돈 얘기는 청산금 없으니까 인가받지 않는구나. 그렇게 좀 편하게 이해하시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2번 정답입니다. 3번 입지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세대도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소유 한 명이 그러니까 공유도 하나지만 한 명이 여러 개 있어도 1주택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소유한 주택 수만큼이 아니고 1주택 공급하고요. 공급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번 4번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얘는 뭐죠?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죠. 이럴 때 임차권자에 있다면 동의를 받는 겁니다. 동의 없어도 틀렸습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있으면. 5번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자체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땅을 간복을 적용해서 빼앗아간 땅으로 설치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공사비는 지자체가 할지언정. 예. 틀렸죠. 예. 39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지 예정지는 특히 의무적이 아니고 이무적입니다. 그죠? 이무적. 사업하다 보니까 지체가 된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 있어요. 꼭 뭐 도자기가 안 나와도 뭐 도자기가 안 나와도 사업이 여기 있는데 만약 이거를 대충 이게 나눠가지고 여기를 A라 그러고 B라 그러고 C라 그러고 D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를 먼저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럴 때 A로 하여금 사용성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꼭 뭐 도자기가 나와야 되는 건 내가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한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는 요거 할 때 다 끝나면 한 2년 걸려. 그러면 미리 와서 사용 수익해라 라는 의미로 봐도 돼요. 나누어 살 때도 꼭 나누지 않지만은 이렇게 좀 먼저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도 됩니다. 이럴 때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아니죠. 할 수 있다. 들어봐요. 여기 할 수 있다. 근데 나 사용 안 할래? 자유. 만약 사용 안 하면 여기 뭐 정리해드려도 뭐 알다시피 잡초 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때는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사용 안 하면 시행자가 관리하겠죠. 2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군구가 관리한다. 아니죠? 누가죠? 사업 시행자가 관리를 한다. 시군구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로부터 뭡니까? 다음 날 전인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죠, 그죠? 준공검사 아니고 준공검사 이후 더 나아가서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사용 수익하고요. 4번 환지 예정지의 종전, 옛날 땅이죠. 옛날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환지 예정지로 들어온 자가 사용 수익함으로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지만은 처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할 수도 있다. 환지 예정지로 들어온 자는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지 처분할 수는 없다. 단 채비지만큼만은 처분할 수 있다. 그 얘기 했었죠. 이럴 때 소유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지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언제? 그렇죠. 사업 주체 앞으로 보존 등기한 이후 나중에 그 받을 자에게 이전 등기를 마실 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야 되겠죠? 그게 5번이에요. 일단 4번은 맞는 거고요. 5번. 시행자는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죠. 그죠? 이거 주의하세요.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요거 빼놓고 다른 것들은 이제 다음 날이 되겠죠.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0번 환지처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지체 없이 아니죠. 14일 내에 정비법이 지체 없이 14일 내에 등기 소위를 먼저 알리고 두 번째 촉탁하거나 신청한다. 원래는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촉탁하는 건 한다고 말이죠. 자, 2번과 3번 묶어보세요. 일단 정답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3번은 정하지 않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환지계획에서 정했다면 다음날 종전 토지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그 말이고 3번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음날 가서 없잖아요. 12시 땡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소멸한다 그 얘기죠. 4번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으로서 시에서 처분 내렸습니다. 뭔가 아직까지 뭔가 껄쩍지근해.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으로 처분 때문에 재판상 판결 났습니다. 왜? 종전 토지에 전속하라. 이 말은 뭐예요? 말뜻이 다음 날로 못 넘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 날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고요. 5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다음날 가봤자 못 받으니까 그냥 12시 땡 하는 순간 끝나는 때에 뭐라고요? 소멸한다. 일단은 무조건 원칙상 지역권은 다음날로 이전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지역권이 있는데 그 소유자가 승역지 부분 소유자가 A야. 근데 받다 보니까 엉뚱한 뭐 C가 들어왔네. 나 이 사람은 안 친해. 해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어와도 옛날 그 조건 그대로 해줘라. 그러니까 기존 토지에 존속한다. 이게 맞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하필이면은 그 땅에다가 내 땅에 맹지였었는데 하필이면 사업 이후에 내 땅 옆에 도로가 나왔어. 그럼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때는 소멸한다.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41번. 도시개발 채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보면서 보겠습니다. 1번. 지자체장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 맞죠? 2번.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총액,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번. 채권 소멸기호는 원, 5, 2, 2. 원금 5년, 이자 2년이고요. 4번. 채권은 등록기간에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번.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아니죠.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요거요. 내가 일부러 바꿔내봤어요. 좀 어렵게 느끼신 분들 죄송하고요. 요약집 77페이지 있죠. 거기 이제 보시면
중요한 것을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봐주시되, 동그라미 5번에 디귿. 그죠? 디귿.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 의무적인 매입이죠. 토속 채취 다른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좀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오시면 다 못 풀어도. 자, 42번.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는 일부러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요. 왜냐면, 기본선 나오고 요약집이 있습니다만은 내 문제집에도 이 문제를 내가 실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좀 체킹을 해보자. 한번. 그런 느낌이 와서 해봤는데, 이럴 때 이 문제가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요약집 잠깐 보실까요? 79페이지 보세요. 폈습니까? 거기 상가로 7번이 주택단지인데 이 5가지.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은 쉽게 알아요. 주택법상 상업계획 승인받았던 건축법상 허가받았던 간에 일단은 아파트다 뭐다 전부 다 주택단지다 그 얘기죠. 이럴 때 일단 보세요. 2번 2, 3, 4를 내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2번 일단의 토지 중 도시 군계획 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 토지다. 만약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저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에 이렇게 토지가 이래 있는데 가운데 뭡니까? 도시 군계획 시설인 도로. 가령 여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통과한다면은 각각 뭘로 보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토지가 주택단지로 본다. 그 말 아시겠죠? 각각. 그 말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뭐냐면은요. 일단의 토지 2개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요거는 얘랑 좀 반대인데 좀 작아. 단지가 좀 예를 들어 좀 작은 단지가 이렇게 이래 있는데 작은 거야. 이 작은 것들을 뭐라고요? 2 이상 공동으로 같이 한다면 이게 이 전체를 뭡니까? 하나의 단지로 그 뜻입니다. 그 전체 동그라미 했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4번은 분할된 토지니까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 낼 때에 거기 42번 보시면 다 똑같은데 방금 말한 거 있죠? 3번에 일단의 토지 2 이상의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각각의 토지에서 내가 한번 틀이 해본 겁니다. 한번 보고 가자고. 그래서 각각이 아니고 전체. 이때는 작은 거다. 그렇게 좀 해서 좀 놓쳤지만 한번 이번 글 중에서 한번 알고는 가자. 그 얘기입니다. 넘깁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여러분 정비 기본계획 수익권자가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이지. 정비 기본계획은 군수는 수익권자가 아닙니다. 몇 년 단위? 10년 단위.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이런 거 나오죠. 하지만 여기 중에서도요. 시장 중에서 대장 빼고 광명시처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시다가 수립하지 마 그러면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번 보겠습니다. 43번 1번 대장이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이죠. 기본계획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여기 여러분들 요약지 8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물론 저는 했지만 아마 까먹었을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쌍가로 5번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주민 공람도 지방의회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모두
도지사 승인도. 그래서 1, 2, 3, 4, 5인데 지금 지분은 5번이 5번. 5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 공람도, 지방의회도, 승인도 아시겠죠? 필요가 없다. 받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틀렸다 그 얘기죠. 예. 이번에 기본계획의 생활권별, 생활권. 저를 보세요. 생활권이 들어가면은 예단은 뺀다. 그렇죠, 그죠? 생활권이 들어가면은 예단 생략. 얘가 뭐죠? 정비 예정구역. 자, 그 다음에 단. 방금 여기 1번 지문에 나왔던 요겁니다. 단계별 요거예요. 단계별. 단. 그러니까 2번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세입자에 대한 추구안전 대책이 생략될 수 있다. 틀렸죠?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하고 단만. 정비 예정구역하고 단계별. 그 단계별은 1번 지문에 단계별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간 예단은 생략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광명시장 그러면 특정 지역에 생활권이 설정되면 앞으로 여기다가 구역 지정할 곳이라고 미리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수립하지 않는 겁니다. 계획에. 그 다음에 3번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맞지만 군수가 아니죠. 군수 아니죠. 4번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정확한 표현이죠. 5번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럼 왜 내가 자꾸 3년 넣느냐? 지금까지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재검토를 3년으로만 바꿔내더라 그 얘기예요. 시험에. 이것도 가끔 나온다는 겁니다. 자주는 안 나와도. 그 다음에 44번 딱 50분까지 할게요. 50분까지만 하고 또 남더라도 다음 주 하겠습니다. 정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정비 계획은 특광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죠? 특시, 특도, 시군, 구 등이 입안해서 누구한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하죠. 이때 신청은 누구만 하죠? 구청장 등이 특광한테만 한다는 거. 나머지는 안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입안해서 결정되면 그냥 구역 지정해버립니다. 이럴 때 1번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즉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입안해요. 특광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맞죠? 2번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요거 세입자를 제외한다면 틀립니다. 세입자도 포함된다. 3번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4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 공유재산의 기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 공유재산의 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 5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제한이 있는 경우 반영여부 통보 얼마 내에? 60일. 도시군 관리계획은 얼마칠? 45일. 입안제한 45일. 개발법은 60일. 여기 빠져있지만 만약에 연장은 한 차례 30일 이내 연장은 똑같아요. 연장. 45번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고. 저를 보세요. 개발법은요. 개발법은 딱 2개만 나와. 2개만 나와요. 통합 안 나와. 개발법은 분할 결합. 그죠? 분할 결합. 정비법은
분할, 결합, 통합 다 할 수 있습니다. 분할, 결합, 통합. 그러니까 분할도 할 수 있고 통합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빠져있지만 결합 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면 중앙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렸죠? 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자체이므로 그러니까 지방도계위죠. 그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므로 지방도계위죠. 지방도계위. 틀렸고요. 3번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는 경우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구시형으로 온다. 깔끔하죠? 예, 정답 3번이고요. 4번 국장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용지 변경을 제한. 저를 보세요. 저랑 공부할 때 제한사는 딱 2개인데 맨 처음과 맨 마지막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토지용지 변경, 토속 채취, 토지분할. 아시겠죠?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만 제한사유예요. 그러니까 거기 토지용지 변경이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는 체크해야 되겠죠? 이제 87페이지입니다. 쌍가로 4번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요걸 하는 것. 딱 2개 봐요, 2개. 5번.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 공사에 착수한 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얼마내에? 30일. 3월이 아니죠. 30일 이내에 시장공사 등에게 신고 후 개설할 수 있다. 들어보세요. 자, 국토법과 같이 하게 되면 국토법은요, 원칙상 신고 없이 기득권 인정해 줍니다. 착수했다면. 하지만 시, 수인 경우에는 3월 내 신고하라 그러고 개발법과 정비법은 똑같아. 무조건 착수한 다음 30일 내 신고. 개발법도 30일, 정비법도 30일 똑같아요. 3월이 아닙니다. 30일 내에 한다는 것. 그 다음에 46번 해제, 정비구역 등의 해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요 큰 틀. 자, 해제는요 먼저 여기 있습니다. 의무적이 있고요 의무적이 있습니다. 의무적은 무조건 연도가 나와. 2년, 3년, 5년 끝. 그죠?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어디냐면은 괜찮아요. 87페이지 그 하단부터 해고 88페이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럴 때 의무적 뭐냐? 무조건 2년, 3년, 5년이면 추진위원회 짱을 하면 2년 아니면 3년 토지정 소유자 하면 5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연도 끝. 근데 의무적은요 그냥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물론 심의 거치겠지만 일정 부분 요청이 들어올 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거기 88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그죠? 4번. 의무적인데 직권해제. 이럴 때는 무슨 뭐 기업은 과도한 부담이 된다. 무슨 뭐 니은의 목적 달성할 수 없다 된다.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30% 이상의 요청인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추진위가 구성되었으면 현재 진행 중이야, 진행 중. 그러니까 아예 모든 것들도 조합 설립은커녕 추진위조차도 구성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됐으면은 이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어리율은 스스로 방법, 주관경, 개선 10년 3분의 2, 뭐 그 정도인데 요것만 임의적, 나머지는 2년, 3년, 5년 뭐라고요? 의무적인데 다만 의무적인 2년, 3년, 5년을 지나도 2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의무적 사항을 연장할 수 있다. 30% 이상 연장 요청 왔을 때 뭐 돈치 필요 있지만은 그 정도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46번 해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을 30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그죠? 공람 30일은요, 정비 계획 입안할 때나 해제할 때나 다 똑같습니다. 30일 똑같아요. 주변 의견은. 2번,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30% 이상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맞죠?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문장 맞아요. 근데 틀렸어요. 틀린 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거죠. 아시겠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아니고 구성되지 아니한 해야지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 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하는 등 본다. 왜? 얘는 지금 뭡니까? 중도 해제예요? 완료 해제예요? 좀 봐봐. 중도 해제, 그죠? 구역 지정한 다음에 사업도 안 해보고 구역 지정 자체가 해제된 거니까 중도 해제니까요. 환원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본다. 그 완료는요, 반드시 완료도 들어가야 글자가 들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중도 해제이다. 5번,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스스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오늘은 47번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48번부터가 이제 시행자니까 연결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2번 차이니까요. 자, 47번입니다.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건 재건축 사업 시험에 나오겠죠?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 대상입니다. 왜? 단지 내에 주택 틀립니다. 단지 안에는요, 주택도 있지만은 유치원처럼 주택이 아닌 건축물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자가 맞다, 그 얘기죠. 2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이것도 제외한다 하면 안 됩니다. 안전진단 실시하여야 한다도 틀리겠지만 제외를 한다도 틀려요. 제외할 수 있다. 3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맞죠? 4번,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입안권자 네가 결정했으므로 해제도 네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만약에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하면 안 됩니다. 5번,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입안권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지만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예. 원칙상으로는 50번까지 해야 되지만, 세 문제 차이니까요. 자,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할 때 그냥 문제만 풀로 넘기지 마시고 꼭 요약식과 병행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프지 마시고요.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 아프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